안녕하세요. 한능검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63회 한능검 심화편 해설하고 있는 저는 경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EBS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 강의도 하고 또 기출도 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63회 보시면서 특히 이제부터 풀게 될 근현대사 보면서 근현대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능검이 맨 끝까지 현대사로 갔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약간 그 패턴이 바뀌어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맨 마지막에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모아서 분류해서 하나 묶어서 내는 문제들도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그래서 현대사까지 가시게 되면 촘촘하게 연도보다는 이게 어느 정부 혹은 어느 시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문제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패턴이 특히 올해 2023년에 이 패턴 그대로 갈 거다라는 것을 이번 63회가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64, 65, 66회 계속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5번 한번 보도록 볼게요. 35번 여기 보면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사실 여기 앞부분까지는 좀 어려웠어요. 군산? 근데 역사박물관?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최익현 나옵니다. 최익현과 함께 이러면 딱 임병찬이에요. 임병찬인데 여기 보다시피 스시마소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는데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최익현, 임병찬 함께 있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졌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다가 체포됐다. 이러면 임병찬이 정확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임병찬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임병찬 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독립의금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박상진의 대한광복회냐, 임병찬의 독립의금부냐 이렇게 나눠서 1910년대 독립운동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의금부를 조직했고 고종의 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틀린 선지 한번 우리가 정답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완용을 습격했다 그러면 이재명 의사고요. 자, 그다음 3번에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그러면 박은식. 여기서 말하는 통증 여러분들 통증을 느끼다 아프다. 우리 아픈 역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3도 창해군의 총대장 그러면 여러분들 이인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장이 허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인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자, 그다음에 논설 단연 보국체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적극 참여했다. 서상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사실 김광재도 나왔죠. 그러니까 서상돈, 김광재 이번에 다 나오긴 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해서 정답은 임병찬의 독립의금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36번 갑시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는데요. 참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있는데 정말 뭐랄까 정말 멋진 분들 정말 가슴 벅찬 그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양세봉이 결정적으로 말풍선제가 힌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혁명군 이렇게 쓰고요. 특히 이제 남만주에서 싸웠습니다. 특히 조영, 조흥이에요. 그래서 조흥, 흥경성 전투, 조영, 영릉가 전투 이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앞 글자만 떼는 게 조금 더 낫다. 조흥, 조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하였다라고 해서 자유시 참변 그 직전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들 서희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잡으시면 되고 이번에 영릉가 전투 그러니까 조흥, 흥경성, 조영, 영릉가 전투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국 독립군의 대전자령 전투나 아니면 쌍성보 전투와 비교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3번에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적으로 개편하였다. 이거 여러분들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조선의용군 이러면서 사회주의 군대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영국군의 요청으로 미얀마 인도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러면 한국 광복군. 네. 그럼 여러분들 충분히 한국 광복군 국내 진공작전과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 창설되었다. 여기까지만 보고 한국 광복군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앞으로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한에서 창설된 거는요. 여러분들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우리가 보통 이 장제스 정부 생각하면서 장제스 김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 바로 김원봉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5번은 조선의용대 앞으로를 위해서 알아두시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37번 갈까요? 자, 37번 보시면 가운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운동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거 깃발 든 거 보면서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죠. 이거 보고 좀 힌트 얻기 어려웠는데 여기 말풍선 나왔죠? 말풍선에 힌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진주에서 있었다. 경성 천도교 기념관에서 천도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게 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형평사, 형평운동에 대한 얘기죠. 아, 진주. 그래서 뭡니까? 네, 제가 진주, 이학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바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 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형평운동 1920년대 시작되거든요. 네, 40년대까지 있어요. 그럼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통감부 안 맞잖아요. 그렇죠? 1906년부터 심정까지 있으니까. 요것만 갖고 우리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는 국제보상운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에 중국의 오사운동 영향을 주었다. 이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3.1운동이죠. 그렇죠? 자, 3번에 대한자강회가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대한자강회가 결성되는 배경은 이 바로 형평운동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1900년대 애국개몽운동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 자, 4번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여권통부는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암기하고 기억해야 돼요. 여권통부는 뭐냐면 북촌에 있던 양반집, 예. 양반 부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찬양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독립신문 등의 바로 여권통문을 발표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여러분들 지금 형평운동, 조선 형평사 기억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볼게요. 38번 보면 갑자기 화난다. 이거 또 일장기가 지금 근정전에 걸려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이 시기라고 해서 나오죠. 그럼 191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910년대 그러면 일본의 황국신민서사 이러면 여러분들 1930, 40년대 이런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경성제국대학 나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1924년인데 그것보다는 192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3번 태영 그러면 여러분들 뭐 회사령, 태영령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조선 원산 총파업이 나오는데요. 1929년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바로 파업. 그러면서 또 항일운동이 됐죠. 원산 총파업 기억하시면 되겠고, 5번에 나운규가 감독한 아리랑 이거 1920년대 26년인데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이것만 따로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지우고 1924년까지 쓸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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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3, 40년대 하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갈까요? 자, 우리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뭐 조선어 연구 아니면 조선의 학회겠죠. 그렇죠? 특히 여기 최연배, 이금로 등 다수의 회원이 검거됐으니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을 재개하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선어 학회에 대한 얘기니까 바로 한글 맞춤법 통일한, 바로 정답은 4번 나오는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요거 진짜 제가 개념편을 썼는데 이종일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태국서관을 설립했다. 그래서 서적 보급했다 그러면 신민회고요. 직접적으로 태국서관을 설립했다 그러면 남강 이승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한청년당.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5번에 국문연구소를 두었다. 이거 대한제국에 국문연구소를 두었다.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주시경 아니면 주시경, 지서경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시경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4번이고요. 40번에 가에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 김구 선생 딱 바로 나올 수 있겠고, 백범 나왔고요. 그렇죠? 나를 보시면 목량, 그래서 여운형이다.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1931년에 조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봉창, 윤봉길 의사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맞아요. 니은, 가,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웠다. 이건 김원봉이죠. 약산 김원봉. 네, 어려운 선지였어요. 네, 김원봉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의 나에 보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른바 건준이죠. 여운형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는 거고. 리을 볼까요? 나 미국에서 귀국했대요. 그런데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줄여서 보통 독촉이라고 얘기해요. 이승만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귀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승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1번 볼까요?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일대 국회잖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헌법을 제정했던 국회다라고 해서 초대 국회, 최초의 국회 혹은 재헌 국회 혹은 뭐 재헌 의회 같은 말 씁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했다. 맞고요. 예. 그래서 반민특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거 아니면 농지개혁법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재헌국회에서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 재헌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선거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뭐랄까요, 그 대통령제와 의회, 이 국회, 의회 중심을 좀 절충한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년 중임제지만 바로 의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던 것은 이거는 4.19 혁명으로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3차 헌법 개정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이른바 우리가 장면 내각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의 일부 지역에 정답은 3번이에요.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원래 200명을 생각했는데 제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4.3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8명밖에 못 뽑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명을 다시 뽑아서 이제 2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5번에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농지개혁법이 나오면 좀 더 쉬웠을 건데 귀속재산 처리법 약간 어렵지만 이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2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쉬웠을 것 같아요. 6.25 전쟁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도 TV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메러디스 빅토리오. 그래서 여러분들 흥남철수까지 힌트 다 줬습니다. 그럼 6.25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번 국민방위군이라고 합니다. 자, 국민방위군이라고 해서 이른바 뭐랄까요, 제2의 군대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모았는데 이른바 이제 그 당시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해서 중간에 군수품이 보급되지 않은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그래서 많은 또 희생이 있었던 게 또 국민방위군이기도 해요. 이거 맞습니다. 2번 원조물자 배급을 기다리는, 당연히 맞겠죠. 3번의 지가증권, 이때가 뭐냐면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지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전쟁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가증권을 싼 값에 매각하는 지구가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거라도 빨리 팔아야겠다.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1, 3번이 어려워요. 자, 그 다음 4번 거제도 포로 소용소 석방된 방공포로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정답을 꽁꽁 숨겨놓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전 이걸 한 3점으로 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인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1947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고요. 43번 보시면 가정부 시기에 바로 대구에 있었던 2.28 민주운동,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4.19 혁명의 배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정부는 이승만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얘기고요. 이승만 정부에 있었던 시기, 있었던 걸로 옳은 것, 이게 연도를 필요한 거 아니고 그냥 이승만 정부 시기 맞추면 되죠. 프로야구가 출범했던 것은 여러분들 1982년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이 부마항쟁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거 박정희 정부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유신 체제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에 1979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연도는 안 쓸게요. 그냥 말로 할게요. 예, 그냥 어느 정부 시기인지만 아시면 되니까. 3번에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가 설치되었다. 이것도 전두환 정부 1980년에 설치가 됐고요. 4번에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으로 관련자가 탄압되었다. 최근에 뉴스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 이것도 유신 체제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인혁당 사건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건이니까 2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1960년대 원래 인혁당 사건이라고 했어요. 북한의 지령과 사주를 받아서 이 지하혁명당이 만들어졌었다라고 했었던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1974년대인데 이때 원래는 대학생들 중심에서 이른바 민청학력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이제 이들을 탄압하면서 여기에 이 바로 인민혁명당이라는 재건이 이들이 지하에서 이들을 이제 배후 세력으로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했던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요거 진보당 사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 1958년이기도 하고 연도보다는 그래서 요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서 사실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농림부 장관이었고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서 이승만이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이 조봉암을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갈까요? 가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에서 3점짜리인데, 자, 헌법인데요. 자, 우리가 최초의 헌법부터 9차 개정 헌법까지 쭉 있는데 여기 보면 힌트는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해요. 미국식이죠. 그런데 계속 재임이 3기 한한다. 이게 삼선 개헌이에요. 삼선 개헌. 요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삼선 개헌이 되면 6차예요. 6차. 6차 개정 헌법이고 1969년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정희 정부 보시면 되겠고, 나에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있고요. 토론이 없어요. 이게 명시돼 있네. 네, 그다음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요.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하는데 이건 사실 힌트가 되지 않는데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던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7차고요. 둘 다 박정희 정부지만 이른바 3공화국, 이거는 4공화국, 그래서 6차 개헌이고요. 이건 7차 개헌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972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이라고 봤더니 1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됐다. 전면. 이거 이제 한능검 출제진들이 이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에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하면서 선거를 했었거든요. 1995년이었습니다. 전면 시행. 이번에 여수 순천, 이른바 여순 사건, 혹은 최근에 10.19 사건이라고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승만 정부고요.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1948년에 있었습니다. 제주 4.3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군부대를 출동시켜갖고 진압을 하라고 했는데 출동 거부하게 되면서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1961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박정희, 군사 박정희 정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4번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게 1972년이에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곧 10월 달이에요. 그 뒤에 이제 3개월 뒤에 10월 유신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굉장히 좀 촘촘하게 냈다. 5번 보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거 박정희 정부는 맞는데 1964년에 있었던 바로 6.3 시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어려웠어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을 촘촘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45번 볼까요?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평화시장 나왔고요. 전태일 분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정말 심금을 울리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래서 1970년인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했는데 와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1976년 78년 유신 체제에 있었던 전남 한평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와 이게 정답은 1번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맞추려면 2, 3, 4, 5번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많이 익혔던 학습했던 것들이 나와요. 이른바 삼저호황, 그러면 여러분들 전두환 정부죠. 특히 1986년 이후에 이제 이 삼저호황이 있었는데 3번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면 노무현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에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김영삼 정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5번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게 이것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려웠어요, 이것도 사실.
46번 보면 요건 쉬웠습니다. 요게 이제 현대사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최근에 심화편의 어떤 문제 패턴 혹은 스타일인데 이렇게 뭔가 분야사, 주제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불상에 대한 얘기예요. 불상에 대한 얘기인데 어려운 불상들이 아니었고 부석사 무량 수준에 있는 소조 불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석사 금동 소조 이렇게 보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상이 이게 앉아있는 건데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쉬운 거였고 1번 여러분 알다시피 석굴암 본전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석굴암 본전불인데 아미타열애인지 아니면 석가열애인지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여러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아직 확정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하지 않아서 그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전불 이렇게 얘기하고요. 2번은 이게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있던 걸로 보통 얘기하고요. 금동 그래서 요 관음보살처럼 생겼어요. 좌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3번은 한능검이 참 많이 나왔던 거예요. 하남에 있는 하사창동인데 요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까맣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로 만들었어요. 철조, 석가열의 좌상 이렇게 되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번은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제가 안 써드려도 요거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48번 보시면 우선 순서를 알아야 되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살리타 혹은 살리타이가 처인성 공격했다. 그럼 처인성 전투 나오는데 김윤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승려가 바로 김윤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몽골이 침략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자 나에 보면 평양을 포위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보장왕이 먼저 연남산, 연개소문의 자식이죠. 보내서 항복을 청해서 결국에는 이제 보장왕은 끌려간단 말이에요. 당나라 끌려갔다라는 얘기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당나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고구려가 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달을 보면 용골산성이 나오죠. 그쵸? 용골산성 나오고 정봉수 이립할 때 정봉수죠.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후금이 쳐들어왔다는 거고요. 만주족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자체는 뭐냐면 병자호란이 아니라 뭐예요? 정묘호란이죠. 이거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라의 부사 송상현은 외적이 바다를 건넜다라고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동래부사 송상현 그래서 중과부적이었다. 그러나 정말로 참 뭐랄까 끝까지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건 뭐냐면 바로 1번이죠. 그래서 이거 임진왜란 초기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글로써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라 전투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들 그러면 고려가 먼저겠어요? 아니면 고구려 먼저겠어요? 그러면 고구려 잡으면 되겠죠? 나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임진왜란 먼저니까 나가 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가 라다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라가 나왔죠. 임진왜란이 벌어진 지역이죠. 동래부사 송상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부산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지역에 관계된 문제였는데 아주 이렇게 새로운 패턴 중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문제는 부산에 대한 얘기예요. 부산 동래. 그럼 1번 내상이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니까 동래 내상.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죠. 조선 후기 내상 사상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안승이 보덕국. 근데 안승 보덕국은 진짜 안능검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보덕국이 세워진 건 익산이죠. 3번에 홍경래가 봉기했다 그러면 평안도를 차별했으니까 평안도를 보시면 되겠고 평안도, 가산, 정주 이렇게 되는 건데 평안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4번에 만적을 비롯한 만적은 누구의 산업이었어요? 최충원의 산업이니까 고려의 수도 개경, 즉 개성에서 있었겠죠? 5번에 지주 문제철, 와 문제철까지 나왔어. 횡포에 맞서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1920년대에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암태도 전라도 신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근데 정답 찾기는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민주화운동이죠. 민주화운동 여러분들이 4.19 혁명, 그쵸? 그 다음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바로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조작과 호언조치를 규탄하는 국민대회.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 요즘은 87년보다 그냥 6월 민주항쟁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긴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호언철폐 독재타도 나오죠. 그쵸? 네, 그러면 1번 허정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허정과도 정부가 나왔던 건 4.19 혁명의 결과예요. 2번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9차 개정헌법 혹은 헌법 개정 뭐 같은 표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는 것이죠. 직선제로 됐고요. 3번에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이건 부마항쟁이에요. 부마항쟁이고, 이 야당 총재는 당시 김영삼 총재의 훗날에 대통령이 되는, 그래서 김영삼 총재를 말하는 것이고, 4번도 꽤 많이 나왔어요. 한능검에서. 그 기록물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5.18 민주화 운동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1번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3의 대망의 마지막 문제 심화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인데요. 이 글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글 자체는 진짜 원래 통일에 대한 것도 촘촘하게 했는데, 제가 EBS에서 남긴 강의 중에 보면 여러분들 교환도 있고 한데, 와,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여기 보면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에요. 이게 88년에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라고 해서 이른바 77선언이에요. 그래서 원래 명칭 자체는 이렇게 돼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남북 간 교육을 개방하고 남북 간 교육을 민족 내부 교육을 간주한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 이게 혹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힌트는 여기에요. 소련중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이게 나오죠. 이건 뭐예요? 북방외교잖아요. 북방외교면 이게 문제를 철저하게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는 이게 88년에 있었던 77 특별선언인지 몰라도 여기 나오니까 바로 노태우 정부인 거죠. 노태우 정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아닌 거죠. 네, 이렇게 가야 되겠다. 1번의 남북조절위원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아까 나왔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때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계를 3원칙과 함께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박정희 정부예요. 이번에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한 건 김대중 정부. 3번에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했다. 이건 2007년. 그래서 이거는 노무현 정부. 4번에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했다. 1991년.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예요. 사실은 이게 88년이 아니라 91년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그래도 상관없이 어쨌든 이거 정답은 4번에 되죠. 남북한 바로 UN 동시 가입, 그다음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다 노태우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한 건 전두환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3의 마지막 문제는 현대사, 특히 통일을 위한 노력 문제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63회 한능검 심화편 강의를 마쳤는데요. 자, 앞으로 64회, 65회 있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개념 먼저 익히시고 기출을 꼭 풀어보시면서 앞으로의 한능검 심화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급수,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는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